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1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죠. 전격적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장연대,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연합체로 김기현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그걸 김장연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제 김기현 대표는 어떻게 되느냐? 온통 주목을 했고 어제 하루 일정을 취소하고 오늘까지, 그래서 뭐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늘쯤 뭐 결단을 발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는 뭐 측근에게 본인의 거취를 물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뭐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까지 결심을 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럼 자기네들끼리는 전혀 소통이 안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김기현 대표가 어찌 보면 불출마나 이런 소위 혁신안의 첫 번째 타자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타자를 놓쳤다. 이거는 김기현 대표의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자기가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오늘 모두 다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취는 딱 두 가지입니다.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냐 아니면 불출마를 할 것이냐. 불출마는 국회의원직을 이제 더 이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아니면 그 두 가지 다냐. 이런 점들이 이제 저는 실기했다고 보는 거죠. 김기현 대표한테 그동안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기회를 하나도 살리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왔다. 자,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왜 영어 속담에도 그런 거 있죠? 새가 달궈졌을 때 때려라.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그 효과, 그걸 본인이 뭔가 효과를 증폭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을 잘 잡아서 국민들한테 카드를 내놓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이 사람이 정치 감각이 있구나. 또는 후위를 담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여기서 만약에 그대로 이제 주저앉는다. 뭐 대표직을 내놓든지 뭐 불출마라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정치적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보여준 그 수많은 본인 앞에 떨어졌던 여러 가지 기회 중에 단 하나도 잡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다.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의 기회를 놓쳤다 그러는데 사실은 10번 이상 기회를 놓친 거죠. 자, 우선 첫 번째가 최근 거만 따져보자는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용산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김태우를 다시 사면 복권시켜서 출마를 허용하려고 할 때 본인이 전혀 몰랐을까요? 집권당 대표가?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러면 언론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서 이건 아닌데 싶으면은 용산하고 조용히 해결하든지, 아니면 용산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건 안 된다.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야죠. 집권당 대표가 그 정도도 못합니까? 이미 김태우를 사면 복권시켜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시킨다는 용산의 방침이 전해졌을 때 본인이 그 부분을 제동을 걸거나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 협의를 했어야 된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아마 용산 생각은 이재명 대표를 9월쯤에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시켜놓고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거는 이런 가능한 계산법이죠. 그러나 그 경우에도 플랜 B가 있어야 되죠. 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을 때 그러면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무조건 지는데, 이런 플랜 B를 얘기했어야 되는 거죠. 왜 김기현 대표 머릿속에는 플랜 B가 없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무적 오판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두 번째,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물론 뭐 생각지도 않게 기각이 된 건 맞지만, 기각되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7%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참패를 했습니다. 강서구청장이라는 게 뭐 서울에 뭐 48개인가요? 뭐 그 정도 구청에 하나고, 뭐 원래부터 거기 국민의힘이 쉽지 않은 지역이니까 거기서 뭐 패배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패배치고는 너무나 큰 패배였다. 그럴 경우에 본인이 어떤
가장 큰 책임은 용산에 있다 쳐도 집권당 대표로서 본인도 김태우를 공천한 데 대한 책임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때 대표직 정도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던졌어야 한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혁신위 꼼수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혁신위를 띄웠으면 그 혁신위하고 또 잘 소통을 해서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다. 도대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뭐 선거에서 질 수는 있습니다. 지고 난 뒤의 수습이 문제죠. 그걸 제대로 수습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수습이 없이 그냥 뭉갰다. 여기서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세 번째 정도는 뭐냐면 10월 말에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김기현 대표가 직접 발표를 합니다. 상당한 호재죠. 서울 부근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다 들썩일 수 있는, 적어도 몇백만 표가 들썩일 수 있는 정도의 호재입니다. 응? 왜냐하면 김포만 그런 게 아니고 구리, 하남, 과천 다 들썩이는 곳입니다. 이런 데는 전부 경기도 뭐 언저리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서울 시민이 되는 게 훨씬 낫죠. 뭐 실질적인 부동산 가치나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자부심이라는 차원에서 봐도 서울 시민이다. 이게 훨씬 낫다고 저는 봅니다. 얼마나 여권으로서는 큰 과거 노무현 후보의 수도 이전과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호재다. 그러면 이걸 잘 살려가고 그 경우에 본인이 틀림없이 이제 뭐 친윤 불출마 얘기는 그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울산에서 다시 재도전하는 것이 내년에 쉽지 않다 하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자 그러면 내가 김포에 출마하겠다. 험지 출마하겠다. 딱 던져놓으면 이거 모양이 살죠. 그렇게 따지면 그 이후에 이제 그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뭐 친윤, 김기현 지도부, 뭐 험지 출마, 영남 준비, 험지 출마 이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아주 자유롭죠. 그런 정무적 판단을 왜 안 했는가? 거기서 기회를 또 한 번 놓쳤다. 또 놓친 거는 바로 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얘기한 직후에 그게 11월 3일인가 그렇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바로 김기현 지도부 영남 중진 친윤 불출마 내지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또 김기현 지도부가 뭉갰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얘기했을 때 본인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놓쳤다 하더라도 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요구한 이 험지 출마, 불출마 이 얘기가 결국 자기는 다 해당됩니다. 지도부에도 해당되죠. 친윤에도 해당되죠. 영남 중진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트리플 압박을 본인이 견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냐. 못 견디죠. 그러면 본인이 그때 어떤 식으로든 사인을 줬어야 된다. 그때 당장 뭐 던지든가 무엇을 던지든 뭐 불출마를 던지든가 아니면 뭐 대표직을 던지든가 뭔가를 했어야 한다. 그걸 안 하죠. 거기서부터 또 한 번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세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또 기회를 놓친 게 있습니다. 혁신위가 이제 뭐 이렇게 중진 불출마 뭐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혁신위 내부에서 뭐 분란이 일어나고 뭐 김태흠 충남지사는 뭐 논개작전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 논개작전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들 뭐 혁신위 빈손 종료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혁신위가 빈손 종료가 되면 김기현 지도부가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못 버틴다. 저희는 그동안 정치를 관찰해 가면서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눈에 뻔히 보입니다. 못 버틴다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도 김기현 지도부는 이걸 다 뭉갰다. 한번 이런 거 보시죠. 아마 본인 생각에는 뭔가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12월 6일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죠. 여기서
이제 이건 뭐 박정화 수석 대변인이 전한 김기현 대표의 워딩입니다.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하고 긴 호흡으로 지켜봐달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때 본인도 뭐 불출마나 험지출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던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조기 종료를 한다, 그리고 내분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혁신위 활동은 계속 이어가 주세요. 중간에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약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본인이 혁신위원들을 한번 불러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거기서 자기가 나는 혁신위 활동을 존중한다. 다만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따르겠다. 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 긴 호흡 이런 선문답 같은 얘기 말고 그렇게 해서 혁신위의 그 빈손 종료를 막았어야 된다. 이때 본인이 수도권 험지 출마나 아니면 울산 불출마 같은 걸 얘기하면 충분히 방어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또 안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엊그제죠.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갑작스럽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글쎄, 이거는 의례적인 발언일 수도 있고 혁신위가 이날 끝나니까, 아니면 자기 불출마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나 일반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뭐 또 선문답이야, 그래 모든 기득권이 뭔데, 이런 의문을 남기게 됩니다. 정치인은요, 그래서 이때도 또 타이밍을 놓친 거죠.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가 둘 중에 하나만 던지면 된다고 봅니다. 대표직을 던지거나 아니면 불출마, 국회의원직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선수를 치고 본인은 이렇게 선문답을 하는 사이에 장제원 의원이 선수를 치고 나니까 지금은 둘 중에 하나만 던져가지고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두 개 다 던져야 됩니다. 대표직도 던지고 불출마까지 발표를 해야 그래,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했구나. 그렇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던진다? 또 꼼수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5번, 제가 그냥 대략 따진 게 5번이고 이번에도 둘 중에 하나만 던진다. 그럴 경우에는 또 꼼수다 해서 마지막 하나까지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 6번째 기회를 또 놓칠 것인지 그걸 한번 두고 보시죠. 저는 2개 다 던져야 효과가 있다. 그래야 본인의 결단 내지는 나중에 재기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도 약간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지, 여기서 또 꼼수를 피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영원히 나머지 하나도 결국은 놓치게 될 것이고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정치에 그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